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페우스 매니저 모르모터 선생님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백신 접종도 맞고 좀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어서 경매 진행을 좀 많이 못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좀 어떻게 멀쩡해져서 오늘은 좀 이렇게 경매를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좀 여러모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던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에게 대해서는 좀 미리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번 주에 마지막 이제 평일인 금요일인데요. 이제 금요일 경매만큼 좀 기합 팍팍 넣어서 좀 정말 멋있는 표본들로 한번 오늘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표본에 얽힌 스토리들도 되게 재밌는 소식들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그거 포함을 해서 한번 오늘 경매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뭐 모든 다 이제 하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중요한 몇 가지 것들만 좀 모아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우리 라브라도라이트 친구인데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게 변씨가 아주 뚜렷하죠? 자, 이렇게 하트 형태 라브라도라이트 오늘 저녁 9시 경매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나오는 우리 종유석 형태의 로드크로사이트 종유석을 이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이 단면 부분을 폴리싱을 한 표본인데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몽 같은 색깔이 자몽국 잘 나온 단면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다 그렇게 잘 나온 종이석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손톱이 더러운 게요. 제가 굉장히 그 의식주나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손톱이나 손이 좀 요즘 좀 더러운 게 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좀 이유를 조금 뒤에 광물 설명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그 저기 마다가스카르에서 나오는 그레인 플로라이트 이 초록색의 형성 결정인데 초록색으로 결정 형태가 잘 나오는 게 특징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블루 오팔. 요거는 진짜 오팔은 아닌데 이 색상이 이게 그 칼스톤인데 색상이 이렇게 정말 오팔처럼 부드럽고 이렇게 실러도 나와가지고 요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저희 멕시코에서 나오는 치아파스 호박. 호박이죠, 호박. 예. 치아파스 호박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고등 우리 트리텔라 고등 화석이 이제 잘 단면이 관찰되는 표본. 그 다음에 보자. 그래요. 요 파키스탄에서 이제 산출이 되는 아프가니스탄이네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산출이 되는 이제 캐리비안 칼사이트. 이름에 이제 카리브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아마 이게 그 카리브 해 바닷물 색깔에서 이제 기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도미니카 카리브해 그쪽에 나오는 이제 도미니카에서 산출되는 그 라리마랑 이제 연관 지어가지고 이름을 붙인 건지 몰라도 아무튼 이름이 그렇게 상호명이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는 칼사이트 일종입니다. 굉장히 좀 색상이 예뻐가지고 이제 팜스톤으로 작업이 돼도 굉장히 고급 칼사이트로 그 좀 분류가 돼가지고 가격대가 좀 높은 편에 속하는 스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번에 새로 이제 들어온 중국에서 산출되는 이제 이 초록색의 우리 공작석과 이 파란색의 이렇게 보면 지금 결정들이 이거는 살짝 좀 잘 안 잡히긴 하는데요. 지금 되게 반짝반짝하게 잘 지오드 형태로 관찰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보면 파란색의 아주라이트 결정들이 큼지막하게 이런 부분에 좀 자라나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좀 이렇게 좀 섞여 있는데 약간 여감질의 형태로도 좀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에 이렇게 좀 불순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여감 형태의 이런 암석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게 이제 세컨더리 세디멘터리 럭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구리 성분의 변성을 거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이제 두 가지 이제 아주라이트랑 말라카이트랑 같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한 번 이게 침전이 되면서 다른 광물들도 같이 섞인 상태에서 이게 산화 과정이 일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광물들과 다른 불순물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성과 이제 퇴적 둘 다 동시에 일어난 그러니까 이제 세디멘터리와 메타몰피즘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 그런 표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본은 되게 특이하죠. 이거는 얼핏 보면 약간 좀 다른 광물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자수정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저기 그 저기 보자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 그 이거를 이름 발음하기가 되게 좀 어려워요. 그 kaktu스 광산이
이게 저기 그 마다가스카르 아니 저기 남아프리카 그 인근 쪽에 그쪽에 있는 그 지명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보트쿤헤임인가 아무튼 그런 곳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쪽 일대에 산출되는 광산 일대에서 다 이게 나오는데 그중에서 드물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자수정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컬러가 이렇게 좀 진하고 약간 시트린 계열의 이렇게 좀 진한 보라색으로 나오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 망고 쿼츠 이제 우리 이 과든 쿼츠도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이게 지금 그 보면 그 저기 형이상학적이라고도 그 PSG 몰프라고 해가지고 보통 그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거예요. 그 기존에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수정 형태의 뾰족한 그 포인트면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수정이 잘하는 상태 그 위에 이제 칼사이트 같은 게 이제 덮이는 거예요. 칼사이트 같은 게 이제 다른 그 침전이 되는데 이후에 그 밑에 있는 그 뭐 수정이나 이런 결정들이 어떠한 이유였었는지 그게 사라지고 그 위를 덮었던 결정이 기존에 자라나 있던 결정의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상태로 그 위에 수정이 또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경우여서 그러니까 그렇게 형성되는 광물들만을 모으는 분야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그 미네랄 쪽에서는 약간 그 고인물 수집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이게 이렇게 좀 구별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 기존에 수정들이 나 있던 부분들이 요꼭그 저희 육각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꼭지점들이 이렇게 해서 보여요. 밑에 형태가.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적으로 이제 말하는 그 명칭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이거 그 일반 가든 쿼츠가 아니라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형태로 봤을 때는 그 침전 아라고나이트 같은 거 침전된 걸로 일단 보이는데 이게 가든의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 로드라이트 결정의 형태로는 관찰이 안 돼서 요거는 일단 제가 좀 더 좀 알아본 다음에 이따 경매 때 한번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디모티라이트 쿼츠. 요거는 쿼츠인데 이제 결정 형태가 잘 나왔죠. 안에 푸른색의 디모티라이트 결정들도 잘 나왔고요. 요거는 우리 리드업스 우리 요 앞부분에 요 지금 요 미간 사이에 요 제가 지금 저기 정신이 없네요. 참 이게 백신 후유증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참 정신이 없네요. 자, 요게 이제 리더스인데 요 미간 사이 부분이 이렇게 그 돌기가 없으면서 앞으로 툭 튀어나온 게 특징이고 이 표본 같은 경우에는 눈 보존율이 굉장히 뛰어나요. 전반적으로 이제 보존율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고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온 것들은 철성분이 이렇게 좀 뭉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산화되면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이제 화석화 과정에서 이렇게 관찰되는 아주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마다가스카르 산출되는 이제 저기 참 기억이 안 나네. 원래는 이거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저기 그 셀레스타이트 한다. 큰일 났네요. 참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셀레스타이트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그 천청석이었나? 이게 유황 계열 광물이거든요. 유황에서 비롯된 유황 성분의 이제 서파이트라고 이제 황화물인데 그 황화물 계열 광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파란색의 결정을 나타내는 게 굉장히 특징인 그런 광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 디모티오라이트인데 굉장히 내부에 그 파란색 디모티오라이트 결정이 선명하게 관찰되고 전반적으로 작지만 클러스터 형태를 가지고 있는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솔라 쿼츠 그리고 요 표본 내부에 지금 제가 요번에도 버블을 좀 못 찾으시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버블을 좀 표시를 했어요. 버블이 미세하지만 버블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버블을 좀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거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그 치부프 광산에서 나오는 샹간 자수정입니다. 샹간 자수정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세트 형태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그 샹간 자수정 아니면 뭐 아프리카 그 세트라이머스 검색하면 거의 태반이 지금 요 자수정인데요. 그만큼 이제 이거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표본이에요. 다만 이제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가격이 굉장히 지금 높은 편이어서 요 표본도 구하기가 좀 힘들었지만 이번에 제가 좀 어떻게 좀 노력을 해서 좀 수입이 정식으로 국내 수입이 어떻게 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전에보다 훨씬 더 좋죠. 요거는 이제 지오드 형태로 나온 이 아주라이트 이 지오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맥상에 이 아주라이트와 말라카이트가 관찰되는 것이 특징이고 한쪽에 이렇게 지오드 형태로 큰 이제 결정으로 발달된 아주라이트들이 안쪽에 이렇게 드루진 형태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게레로 자수정인데요. 게레로 자수정인데 이런 식으로 투명하고 여러 다중 결정 구조로
관찰되는 게 특징의 표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게 이 보라색이 요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요 바깥쪽으로는 이제 거의 백수정에 가까운 모습을 띠고 있어가지고 이건 좀 아쉬운 그런 캔들 형태의 이제 궤도 표본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은 망고인데 사이즈 크기가 완전히 다르죠. 길이는 똑같을지 몰라도 두께나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진짜 그 망고 음료수급으로 진하게 나온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망고 쿼츠의 이제 이런 색상은 이 수정 내부에 들어있는 실 같은 형태, 지금 보이시죠? 이 실 같은 형태의 내부물 때문에 이런 색상이 나오는 건데, 이건 이제 할로이사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희귀한, 수정 내부에 들어가는 내포물로는 희귀한 형태의 그런 표본, 아니 그런 이제 광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끄트머리가 이제 깨진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콜롬비아 망고 쿼츠 자체가 이런 형태의 결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깨진 표본이 아니라 완벽하게 발달이 된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모든 면에서 다 결정들이 정교하게 이렇게 자라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콜롬비아 보야카의 우리 그냥 백수정. 그리고 이 표본이 요거랑 두 점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 저기 버블 쿼츠예요. 근데 이제 백수정인데 형태가 좀 특이하죠. 요게 이제 베라크루즈에서 산출되는 백수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지 광산에서 일이 좀 많았어요. 사람도 죽고 거기가 우기 시즌인데 무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안 좋아가지고 우기 시즌에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 들어가 작업하다가 이번에 갱도가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 일대. 그래가지고 근데 그 덕분에 이번에 그쪽 동네에서는 이제 백수정 결정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다 자수정이 나오는데 이 백수정이 어떻게 나왔대요? 근데 백수정 중에 보니까 이렇게 좀 버블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이번에 들어온 버블들 상당수가 이렇게 그 백수정 형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그 셀러한테서 이제 온 우리 저희 베라크루즈 자수정인데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셉터 형태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딱 나와 있고 얘도 살짝 이렇게 약하게 셉터를 관찰되고 있는 표본입니다. 굉장히 결정 형태도 크고 색상이 아주 끝내주죠. 색상이 굉장히 진하고 아름답게 잘 발달된 우리 베라크루즈 이 자수정 포인트입니다. 아주 그 베라크루즈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아주 개인적으로는 정말 멋있는 표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소개드리는 표본보다 훨씬 더 사이즈도 크고 조명에 따라서 굉장히 색상도 다양하게 관찰이 되는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본은 이제 우리 게레로 자수정. 그다음에 요거는 몬스톤이랑 아까 전에 그 덧글로 이제 그 하이라이트 오팔 이제 좀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지난번에 유찰이 됐던 하이라이트 오파를 오늘 한 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다들 좋아하시죠? 이제 나미비아에서 나출하는 희귀한 광물인 피터사이트. 오늘 올라오는 피터사이트도 굉장히 변체가 아주 전반적으로 고르게 정말 멋있게 잘 관찰되는 원석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변체를 관찰을 할 수가 있는 표본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원석 요거는 이제 분명 사오기로는 이제 가든 쿼츠 구슬로 사왔는데 정작 가든은 아니고 루틸로 이제 들어온 표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에 금빛에 이제 루틸라이ted 루틸 결정들이 이런 식으로 딱 자라나 있는 쿼츠 구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미미하지만 그래도 잘 루틸들이 이런 식으로 빛에 따라서 관찰이 되고 있는 표본입니다. 자, 요거는 따엽테이시 우리 취동강 표본인데 이 콩고에 산출되는 표본이고 이런 식으로 살짝 그 석영질 안반 속에 맥상형으로 이렇게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결정이 이렇게 자라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작고 결정도 이렇게 크게 자라는 편이 아닌 만큼 이거는 저렴하게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치부코 광산의 이제 샹간 자수정인데요. 이 표본은 이제 버블까지는 아니지만 내부에 들어간 이 형태가 굉장히 지금 잘 나왔어요. 그 튼이 딸기씨라고 얘기하는 표본이 그 형태 있죠. 그게 굉장히 아주 잘 드러나는 표본이에요. 그래서 이 표본 굉장히 전반적으로도 세프트 형태로 잘 관찰이 되고 있고 클러스터이면서 세프트 형태로 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에 딸기 씨앗, 침상형 결정 구조도 굉장히 잘 보이고 있어서 이런 거는 굉장히 그 이제 요 종류의 자수정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그 특징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표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본 한번 그 모으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저기 스위스에서 나오는 우리 연수정이죠. 스위스 알프스 산맥권에서 이제 산출이 되었고요.
요 표본 같은 경우에는 좀 보시면 여기 살짝 좀 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지금 내부의 크랙이 성장하면서 내부의 크랙이 생긴 거기 때문에 겉에는 굉장히 완벽한 결정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특징인 건 여기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불투명한 부분이 보일 거예요. 살짝 이렇게 좀 초록색으로도 보이는데 이건 이제 클로라이트라고 해가지고 그 초록색의 염화물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그 소보루빵의 크러스트처럼 이렇게 딱 달라붙은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붙은 게 이게 완전 딱딱하게 붙은 상태인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그 동네에서 요 연수정을 캐는 분들 사진을 보면 맨 처음에 발견될 때 거대한 그 알파인 크랙이라고 하는 그런 지형 안에 이런 수정들이 자라 있는데 그 위를 아주 두껍게 초록색의 진흙 같은 게 덮고 있어요. 그게 다 염화물 덩어리들이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식의 그 영향 때문에 수정에 이렇게 염화물들이 붙어서 자라는 게 알프스 수정들의 특징이라고도 합니다. 자, 네, 이 표본은 굉장히 좀 투박하지만 되게 희한하게 생겼죠? 죄송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레바논에서, 아니, 리비아에서 나오는 그 데설트 글래스인데요. 근데 실제로 그 데설트 글래스가 나오는 지도를 보면 그 리비아랑 이집트 그 중간, 그러니까 국경 중간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아주 특정한 지역에서만 이 표본들이 산출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표면부에 마치 이제 운석 표면처럼 이렇게 오돌돌돌하게 잘 마모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그런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 사하라 사막대에서 나오는 그런 그 모래 가루라고 해야 될까요? 그 규소 덩어리들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표본은 게레로인데, 이 형태의 게레로는 아마 모든 분들이 이거는 엄청 노리실 거라고 봐요. 이 인터넷에 게레로를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형태가 의미하는 게 어떤 형태인 건지. 물론 크기는 작고 색상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 형태만 가지고도 이 표본은 굉장히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표본 중에 이거 지금 요 형태로 나온 게 아마 한 점 더 있나 그럴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렇게 플라워 형태로 나오는 이 게레로 수정은 요거는 거의 요 형태는 글쎄요. 요거는 한 4, 50만 원까지도 일단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형태로만 이 결정 자체도 워낙 비싼 종이고 이렇게 형태로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요거 한번 오늘 노려보시는 분들 게레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마찬가지 스위스에 산출되는 이제 연수정인데요. 요거는 좀 약간 좀 지저분하죠. 지저분한데 이게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좀 깨진 것 같은데 이 부분 자체가 완벽한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아마 이 수정이 파손되고 나가지고 그 위를 다시 이제 자란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국내에서 이제 뭐 셀프 힐링 코치라고 보통 이제 그 업계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코치인데 말 그대로 수정이 깨진 그 위를 다시 이제 수정이 성장하면서 이런 식으로 성장 패턴들을 남긴 표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본들 보면 이런 굉장히 규칙적이고 불규칙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규칙적인 패턴들이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투명도라든지 전반적으로 면 처리가 굉장히 깔끔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본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베라클에서 나오는 백수정 표본인데요. 이 버블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고 일단 이 수정 자체도 크기가 굉장히 크죠. 이 베라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작은 자수정들 결정들이 작은 자수정들이 주로 산출되는 그런 지질학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오히려 이런 표본들은 다른 곳에서는 흔할지 몰라도 거기서는 되게 희귀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이 표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블이 지금 보이시나요? 버블이 엄청 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버블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이따가 제가 좀 영상을 제대로 한번 찍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큰 버블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 정말 이 결정 크기에 걸맞게 아주 큰 버블을 내부에 품고 있구나 싶은 그런 완벽한 수정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부분도 깨진 게 아니라 이게 완벽하게 세미안으로 이렇게 딱 발달이 된 이제 결정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투박하지만 굉장히 버블도 큰 베라크루즈 백수정 결정 버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디모티라이트 쿼츠인데 일단은 사이즈부터가 남다르죠. 사이즈도 남다르고 뒷면에 이런 식으로 침사형의 파란색 결정들이 이런 식으로 꽃처럼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면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또 우리 사주시는 표본들이 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또 오늘 또 뒤져보니까 이렇게 좀 예쁜 표본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큰맘 먹고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아주 어울리는 멋있는 표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저희 나미비아 짐바브웨 치부코 광산의
우리 슈퍼 세븐이라고도 불리는 우리 샹간자 수정 이 세터 포인트인데요. 세터 포인트들이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 결정 형태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아주 딱딱딱 부러지는 이런 형태는 깨진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스켈레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면 사이에 이렇게 무슨 약간 윈도우처럼 생겼잖아요. 이거를 보통 이제 뭐 스켈레털, 윈도우 쿼츠 뭐 이런 식으로 다 부르는데 뭐 엘리게이터 쿼츠라고도 부르고요. 근데 이런 쿼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버블이 들어있는 경우가 이런 쿼츠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되는 것들은 수정 결정 그 형성 과정 중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균일하게 유지가 안 되고 중간에 막 이제 변동이 된다든지 이러면 뭐 500도에서 생성되는 갑자기 뭐 250도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뭐 300도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런 식으로 결정이 이렇게 좀 빈틈이 생긴대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자연스럽게 뭐 결정 형성될 당시에 이제 뭐 주변에 있던 물이라든지 내포물 같은 게 내부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독특한 그런 셉터 형태의 자수정들이 이렇게 산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표본일수록 확률적으로 버블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이 표본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은 뭐 육안적으로 버블은 보이지가 않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가지고 버블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색상도 너무 예쁘고요. 내부에 이런 식으로 붉은색에 이렇게 자철석 침사형의 자철석 결정들이 이렇게 잘 관찰되는 그런 셉터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사이즈도 큰 되게 예쁜 슈퍼 세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표본이죠. 우리 게레로 포인트, 우리 게레로 자수정 표본인데요. 색상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굉장히 정말 진하고 그 종전에 소개해드렸던 표본들이랑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되죠. 굉장히 검은색 진한 색상의 이 결정 형태도 굉장히 완벽한 그런 게레로 포인트입니다. 이 표본을 정말 이거 좀 보시면 지금 굉장히 환상적인 레인보우 컬러 포인트도 이런 식으로 내부에 관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 구하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어떻게 참 마음에 드는 정말 예쁜 포인트를 이렇게 딱 이제 좀 소개를 해드려서 정말 좀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감이 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게레로 포인트까지 끝으로 해서 오늘 경매 준비 한번 이제 영상을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하겠고요. 일단 요거 잘 사진을 찍어서 오늘 오후 9시에 이제 매일매일 원래대로라면 매일매일 시작을 해야 되는 저희 이제 루페우스 네이버 카페 이제 저녁 표본 경매 이제 한번 막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루페우스 매니저 모른부터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